안녕하세요, 헬등이들 닥터혜자입니다. 이런 루머를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수술을 하면 나중에 코가 다 무너진다더라. 쌍꺼풀 수술은 무조건 풀리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집어줘야 된다더라. 쌍꺼풀 일생에 한 번밖에 못 한다더라 하는 성형 루머에 관한 진실들, 오늘은 Q&A 형식으로 명료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온 거는요. 수술하면 나중에 코가 무너진다는데 진짠가요? 대부분은 아니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코가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염증이 정말 많이 생겨서 코에 있는 조직들이 약간 녹아내리거나 구축이 생기거나 하던지 내 원래 가지고 있던 조직들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막 재수술을 많이 하거나 하면 이제 코가 무너진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 조직이 버티지 못할 정도의 수술을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고요. 내 조직이 아닌 플레이트나 매드포 같은 걸로 코끝을 만들면 얘네가 힘을 받다 못해서 코가 뚫리는 경우도 있고 진짜로 녹아서 염증이 생겼을 때 꼭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또 최대한 내 자가 조직을 써서 코끝을 만들려는 트렌드가 더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무보형물 코 수술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실리콘을 쓰더라도 가장 이제 압력을 받는 코끝까지는 쓰지 않고 콧대 안정적으로 위치시키면서 코끝은 자가 조직을 쓰는 그런 경향이 더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코 수술을 한다고 나중에 무조건 코가 무너진다 라고 하는 거에는 대답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동시에 같이 항상 물어보시는 게 코 수술은 2번은 해야 예쁘다는데 이거 진짠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말이 왜 생겼을까를 생각해보면 제가 첫 수술 때 뭘 몰라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하라는 데서 누웠다가 망했는데 혹은 내가 원하는 말 제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하면서 제 수술을 막 발품 팔아서 엄청 알아보고 이제 성공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소문이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첫 수술만 잘해도 쭉 오래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 수술은 사실 무조건 2번을 해야 한다는 건 정말 완전 잘못된 루머입니다. 두 번째는 쌍꺼풀 절개 안 하고 찍으면 나중에 무조건 풀린다던데 라고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 대답은 아니요예요. 자연유착이 절개에 비해서는 유착도 선으로 생기고 절개는 면으로 생기잖아요. 그리고 뭐 제거할 수 있는 조직도 적고 하니까 모든 눈을 대상으로 비교하자면 분명히 얘가 힘이 약한 건 맞지만 사실 병원에서 메모리나 자연유착을 하세요라고 추천을 받잖아요. 그런 눈들은 요즘의 기술의 자연유착은 하셔도 웬만하면 안 풀립니다. 자연유착이 되는 눈한테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권해드리거든요. 이 눈은 절개를 하면 좋겠어요. 눈뜨님이 되게 약한데 이제 눈매 교정을 같이 하면 좋겠어요 라는 경우에 다 뿌리치고 자연유착만 하는 경우에는 사실 풀릴 확률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병원에서 이제 제시해주는 가이드에 따라서 보통 자연유착을 한다고 걔네가 잘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내가 이쑤시개 같은 걸로 집에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봐요. 이렇게 해서 이쑤시개 같은 걸 숑 떼도 내가 라인이 거울 볼 때 보인다. 물론 깜빡이면 풀리지만 이 정도면 대부분 나는 굳이 안 째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고요. 뛰는 순간 뿅 하고 다시 내 무쌍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절개를 추천받을 가능성도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세 번째는 지방 흡입하면 거기 살 다시 다 찐다던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지방흡입을 하면 물리적으로 지방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지방세포의 수는 완전히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체중에 크게 변화가 없다면 그 자리는 진짜 다시 찌지 않아요. 하지만 살이 다시 쪘을 때는 거기에 남아있는 지방세포들의 크기는 또 증식할 수 있거든요. 다시 그 부위에 살이 찐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고 지방흡입이 비만의 해결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살을 뺐어. 근데 체형 따라서 팔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중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체형에 있는 군살을 보완하는 데는 지방흡입은 너무너무 좋은 방법인데 내가 고도비만이거나 이런 경우에 내가 360도로 돌려깎기를 해가지고 이 비만을 해결해서 날씬해지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흡입을 해서 지방을 제거했었어도 내 몸의 호르몬 불균형이나 그다음에 식습관, 운동습관 같은 생활습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남아있는 지방세포들이 커지면서 다시 살이 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만의 해결책보다는 군살이나 라인을 잡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방흡입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지방 재배치는 수술하면 이거 나중에 무조건 다시 튀어나온다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이거는 지방을 단순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뭉쳐있는 지방을 펼쳐서 재배치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사실 노화가 진행이 돼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나와요 라고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초반에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면 10년 이상을 써먹고 40대 후반에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면 팽팽한 느낌이 가는 게 사실 10년 이상 가기가 어렵거든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방은 이 안구 밑을 받쳐주는 지방이라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뒤쪽에 더 많이 존재하는데 앞쪽에서 받쳐주는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지면 다시 밀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이 1, 2년 안에 재발이 흔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노화가 진행이 되면 지방이 정말 자체가 밀고 나오든 아니면 근육이나 피부가 늘어지든 다시 주머니나 약간 탱탱함이 사라질 확률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팅하면 얼굴이 더 터진다는데 진짠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실리프팅은 뭐 돌기가 있는 이런 특수한 의료용 실을 사용해서 얼굴을 당기는 시술이에요. 실리프팅 후에 오히려 처진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 이런 이야기가 생긴 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피부 상태가 너무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실리프팅을 하시면 조직이 어느 쪽으로 몰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더 뭉치거나 하는 인위적인 결과가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실리프팅 하고 나서 결과가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이제 지나서 실이 녹고 효과가 줄어들면 윤곽이 드러났던 내 얼굴이 익숙해져 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더 처진 것 같다라고 오히려 2배로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내 모습과 수술 후에 내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고객님들은 진짜로 적응을 되게 빨리 하세요. 전 사진을 보여드리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이랬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전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면 오히려 더 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피부 상태인 경우에 이제 계획에 맞춰서 실리프팅 시술을 받으신다면 오히려 더 늘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피부 레이저 시술 많이 받으면 오히려 피부가 더 얇아진다던데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니면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딱 그 특정 타겟에다가 딱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 두께가 얇아지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근데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콜라겐 리모델링이랑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섬유를 더 만들어주는 방향 쪽으로 보통 진행을 하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얇아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성형수술에 관한 루머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닥터의자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